경남도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예, 재작년 8월에 예. 선출돼서 올해 8월까지 예.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경남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도당 위원장을 좀 연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네. 고생하는 자리라서 뭐 네, 맞아요. 연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추대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그럼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경남도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PK 지역, 그러니까 네. 경남 지역의 목표는 몇 석입니까? 이제 경남 전체는 16석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김해, 갑, 을, 음. 양산, 을 해가 3석인데 예. 경남도당 당사를 경남도청 앞에서 이제 창원시 팔룡동으로 옮겼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팔룡을 의미하는 팔룡동입니다. 아, 팔룡. 그래서 예. 16개 지역구 중에 절반이 절반. 8석인데 예. 김해, 갑, 을, 양산, 을을 사수를 하고 예. 5석을 더 확보를 해서 예. 절반 8석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남은 50일 동안 어떻게 더 치열하게 예. 또 유권자들이 잘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뭐 경남 지역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그래도 좀 높지 않습니까, 의원님? 돌아다니며 보시면 민심이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민생 문제 또 4대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예.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서 이제 경남 도민들께서 예. 보수 정당인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는데 2년간 국정 운영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준비 없이 그렇죠. 대통령 준비 없는 분이 국정을 예. 맡으니까 예. 나라가 엉망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후회하고 있다 할까. 그렇죠. 예. 하여튼 왜 그때 좀 신중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부 경남 좀 다르지만 예. 중부하고 동부 경남 도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예. 좀 더 높습니다. 긍정적인 여론보다. 예. 그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경남 지역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서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저는 8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뭐 3.15 예. 어거라든지 예. 4.19 민주학생 어거를 촉발한 게 3.15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인데 그때 김주열 예. 그 열사. 학생 열사 예. 또 그래도 박정희 정권을 몰락하는 결정적인 항쟁이 이제 부마 항쟁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쪽인데 90년 3당 합당을 맞습니다. 하면서 경남이 많이 이제 보수화됐죠. 예. 그런 점이 아쉽지만 여전히 경남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이라서 이번 22대 4월 10일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소위 이제 밀어내기, 뭐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를 옮겨라. 중진 의원들 몇몇이 지금 이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우리 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금 다시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지금 40석 중에 이제 예. 볼갱 40석 중에 33석이 국민의힘이고 예. 우리 이제 민주당이 7석입니다. 예. 부산 3석, 경남 3석, 울산 1석인데 정말 참 욕심이 가하죠.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는 총 낙동강 전선에는 예. 총 의석수가 9개인데 예. 저희들이 5석, 예. 저쪽이 4석이거든요. 내석. 그래서 우리 1석 더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김해에는 특별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잠들어 예. 계신 곳이라서 예. 의미가 좀 남다르고 예. 또 양산은 퇴임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와 대통령이시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라든지 예. 또 사상이라든지 북강서 갑을 이런 쪽이 낙동강 벨트인데 어쨌든 대구 경북은 25석 전석을 자기들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거죠. 이번에 저 낙동강 전선에 자기들은 다 탄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뭐 함양, 산천, 거창, 합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호 의원을 양산을인 저에게 그렇죠. 보내고 네, 맞습니다. 또 김해 어른 밀양, 창녕, 함안을은 조혜진 의원을 보내고 또 민홍철 의원 김해 갑은 지금 당에서는 정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어창에서 지금 5선 의원 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이 있거든요. 이분이 예, 자체에서 이제 김해 갑을 가겠다는데 어. 김해 갑을에도 이제 2년 전 그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예. 사실 시장을 뺏겼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홍철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그래도 김해에서 지역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예. 뭐 김영선 의원이 오거나 예. 조혜진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원들이 좀 오히려 굉장히 고무돼 있어요. 오히려 고무돼 있고 오히려 뭐 양산 어른 김해만큼 우리 당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김태호 지사가 뭐 경남지사 의원이 경남지사도 하고 네, 그랬죠. 또 뭐 선거도 잘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각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언론에서도 빅매치로 이렇게 규정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면 사실은 서병수 부산 진갑위원을 이제 그 전재수 의원 쪽 네, 보내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진들을 사실은 좀 그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내에 뭐 이렇게 영향이 없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공간이가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약간 그 국민들 관심도 끌고 흥미로 유발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는 네. 그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이라 이렇게 약간 먹힌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속내를 보면 네. 중진 의원들은 어쨌든 쫓아내겠다는 의도락도 아니 거기서 몇 선을 했던 분들을 물론 뭐 물갈이가 필요하다 경선이 필요하다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인위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박을 가해서 가게 한 거잖아요. 네. 또 그 자리에 누가 갈지도 예. 뭐 검찰 출신이 올지 뭐 용화대 소위 이제 용산 출신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사천 아닌가요? 제가 경남 네.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남 지역구의 사정을 좀 소상히 아는 편인데 네. 사실은 뭐 저 김태호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이 네. 지역위원회 그 당원들한테 거센 압박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뭐 여론이 압도하면 네. 옛날처럼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도 갈 수 대응할 있을 텐데, 텐데 그게 안 지금은 되는 뭐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오면 성산도 없거니와 스스로 작아지니까 그럴 수 없어서 중진들을 뭐 선거 전략상은 잘 압박을 한 거죠. 네, 그런 그래서 거죠. 모양은 잘 만드는 것 예, 같아요. 모양을 꽤 괜찮게 만들어서 관심을 네. 유발했는데 뭐 우리 유권자들이 좀 냉정하게 보실 것으로 봅니다. 문 의원님도 여러 번 선거를 치르셨으니까 네. 이렇게 갑자기 몇 달 남겨두고 두세 달 남겨두고 지역구를 옮겨서 거기서 다시 조직을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그 준비했던 후보들이 좀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쉽지 않죠. 측면도 네. 있고 요즘은 이제 지역구 주민들께서 이제 외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원님하고 김태우 의원을 왜냐면 비교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남 도지사 경력도 그렇고 예. 다선 의원의 경험도 그렇고 또 이제 어쨌든 당내에서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을 이렇게 빅매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 그러니까 도전자를 받는 네. 수성해야 되는 이제 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부담감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뭐 지금은 이제 공천이 정리가 돼버렸기 네,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양산을 당협위원장이 고향 후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한 2년 동안 예, 예.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분하고 하는 거가 오히려 저는 부담이었습니다. 아, 그럼 고향 선후배 후배기도 하고. 하기도 예, 하고 예, 예. 또 지역의 조직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셉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산 가벌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게는 한 10%, 적게는 5%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양산을은 이제 20대부터 분고가 됐는데 예, 예. 20대도 1.9% 한겨레 신문 사장했던 서행수 의원이 1.9%로 처음으로 우리 이제 민주당 깃발을 꽂았고 네. 제가 이제 서행수 의원이 재선 출마를 스스로 안 하셔서 당에서 저를 차출해서 보냈는데 저도 1.7% 그렇군요. 1,523표로 이겼거든요. 근소한 차로. 그래서 예. 양산으로 뭐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거의 초박빙이고 한 2, 3천 표에서 당내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김태호 저 의원이 오는 거가 오히려 뭐 저는 좀 부담이 없이 싸울 수 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또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8석 정도를 목표로 이제 경남도당이 뛰고 있는데 그러면 뭐 특별히 선거 전략이랄까요? 경남도당에서 이제 그 경남 지역에 출마하시는 의원들이나 민주당으로서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다 공개는 할 수 있지만 예. 편하게 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예. 부산, 경남, 울산이 이제 전 세계 추세가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추세로 가는데 예. 인구는 뭐 800에서 한 1,200만 정도 그리고 이제 교통 뭐 강력 교통 체계라든지 산업 기반 이런 게 있을 때 도시 경쟁력이 생긴다 해서 예. 대한민국 서울은 일극 중심에서 이제 다극 중심으로 가는 차원에서 첫 번째 그래도 수도권과 선의의 경쟁이라 할까 수도권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곳이 부울경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부울경의 미래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였는데 예. 부울경 강력행정연합 김경수 지사가 추진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을 내서 예산도 한 34조 그렇죠. 정도 예산이 예.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예. 2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강력단체장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예. 그건 이제 그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를 했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예. 김경수 지사 업적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한다. 손절매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 작년에 예.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가시티 논쟁이 붙어서 예. 그러면 서울만 사람이 살고 지방은 사람이 안 사냐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예. 다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강주 전남회가 삼각축으로 하겠다고 지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의 미래였는데 예. 이걸 파기한 사람은 부산, 울산, 경남의 강력단체장이었고 시도지사였고 이것을 예.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은 33명의 예. 국민의힘의 예. 국회의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 뭐 조혜진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김영선 의원이나 또 예, 지금 예. 서울 메가시티 그 당의 추진위원장이 예. 조경태 맞아요. 조경태. 의원이라서 정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최근에 바꾸긴 했죠. 근데 어쨌든 예전에 이게 예.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산은 전체가 이제 강역시이기 때문에 흐름이 예. 전체 같이 가지만 경남은 이제 동부 경남, 중부 경남, 서부 경남이 좀 온도 차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남은 이제 시군 단위로 많이 특성도 다르고 또 시군 내 그 맞춤 전략이 좀 필요하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에 따른 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예. 수산업계의 뭐 고충 이런 걸 그런 거. 쟁점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예. 지방 소멸, 수망소멸. 균형 발전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김해, 양산, 뭐 창원 다 통영, 고성, 거제 다 다르기 때문에 해나는 지역 해나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로 예. 알고 저희들 뭐 단디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정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략도 촘촘하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세우고 예. 또 경쟁력 있는 분들이 출마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예. 허성무 전 시장도 출마하나요? 예, 이제 창원이 이제 예. 마창진이 통합이 돼서 예. 그때도 이제 선거구가 마산, 창원, 진해, 마산 2개, 창원 2개, 진해 하나 그랬었죠. 5개였는데 통합이 돼서 창원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지만 여전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인데 5개. 예. 창원 성산구는 지금 이제 허성무 후보인데 예. 지금 뭐 압도하고 있죠. 개인기로 압도를 하고 창원시장은 워낙 시장을 잘했는데 했었죠. 작년 재작년에 이제 대선 때문에 바람이 대선 세게 때문에 불어서 그런 이제 거예요. 그 당선이 못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갖고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창원 성산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 다 압도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창원 진해구에 예. MBC 경남 뭐 유수도마다위에서 예. 한기철 해군 참모총장 지내고 예. 황기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 예. 보훈 장관급을 지냈죠. 이 음. 한기철 후보하고 김종길 후보하고 지금 경선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기철 후보가 이달곤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예. 잠재적인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제 뱅강용 시장도 이 후보도 조금 지고 있지만 뭐 또 여러 가지 그 여건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고 이런 기반들을 봤을 때 또 이제 부울경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샤이 진보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있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영 고성에는 통영시장을 했던 강석주 전 통영시장 최근에 결심하고 이제 중앙당에 지금 심사 평가 중인데 곧 단수로 발표가 날 예정이고요. 뭐 진주 뭐 남해 하동 사천 뭐 산청 합청 함양 거창 밀양 창녕 함안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죠. 어려운 지역이죠. 진주에도 그 가벌에 갈상돈 한경우 후보들이 약간 선전하고 있고 그래서 경남 전체가 16개인데 그래도 뭐 지금 3개를 사수를 하고 5개 정도를 더 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16석 중에서 절반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절반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울경 전체가 이제 7석인데 그래도 한 지금 한 석씩 더 보태면 뭐 14석, 15석 되면 25대 15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뭐 자기 2026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자기 대선에서도 이제 기반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부울경 선거 매우 중요하고 언론에서는 낙동강 벨트만 주목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는 야권이 좀 단일 후보라든지 약간 연합 후보를 내면 6석 중에 3석 절반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 울산은 뭐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40% 넘었고 기본적으로 울산은 이제 노동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지난번 그 노욱희라는 교육감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같이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 그 부군이 출마를 했는데 압도해서 교육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구의원 보궐선거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김기현 이채기현 지역구인데 그런데 당선됐죠. 거기서도 우리 후보가 그러니까요. 그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부울경은 대구 경북은 다르게 좀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잘 하고 또 시군에 따라 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당의 여건이 좀 괜찮은 편인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낙동강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낙동강에 지금 중진 차출하해서 험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험지 코스프레고 부울경에서 험지가 어디 있으면 김태호 의원 본인도 김해에서 2번 당선됐었어요. 2번 당선되고 딴 데로 갔군요. 거창 자기 고향으로 갔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김해 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요. 계속 뭐 민홍철 의원 3선, 김종우 의원 재선했으니까 당선되면 4선 3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시. 김해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약한 성지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치 깃들이 있는 곳이라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울경이 뭐 경상도에 뭐 국민의힘 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들 양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축되는 지역을 그냥 자기들 말로는 험지로 규정을 하고 험지 코스프레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진해 저는 어차피 저도 해군 출신이잖아요. 진해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 예전에 거기는 창원이 아니었고 진해시로 따로 분리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원시가 됐고 대구 진해구로 그렇게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맨날 국민의힘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좀 황당해서 그랬는데 해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많이 되셨어요. 대부분 그랬죠. 이번에 홍철 총장이니까. 이분은 우리 쪽 참모총장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럼요. 앞에는 그렇게.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이 그분이 되셨었죠. 국민의힘으로 됐는데 재선하고 그만두셨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쪽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